대구 상간녀 결혼식이나 대구 상간녀, 국민은행 상간녀, 상간녀 하는데 상간녀가 뭡니까? 상간녀는 쉽게 간통의 상대방 여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대구 상간녀 결혼식, 대구 상간녀, 부산 결혼식 불륜, 대구 결혼식 불륜, 부산 결혼식 폭로. 좀 다양한 버전의 키워드가 있죠. 예전에는 국민은행 불륜, 국민은행 상간녀로 상간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대구 상간녀 결혼식이 또 화제네요. 맘카페나 각종 SNS 커뮤니티에서 대구 상간녀 결혼식이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뭐 유튜브에 올라오고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온 걸 보면 상간녀에 대한 피해자, 그 남편이 바람핀 거죠. 그래서 이혼을 당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여성분이 전 부인이죠. 전 부인이 이 상간녀 결혼식장에 가서 대개 딸 때문에 내가 이혼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 여자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됐다. 그러면서 뭐 소리를 지르고 결혼식을 좀 방해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해가 갑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탄시킨 여자가 결혼식을 한다는 걸 보니까 소위 말하는 눈이 뒤집혔겠죠. 뭐 일설에는 보통 자기가 바람폈으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바람핀 그 남자 유부남의 부인한테 간통했던 모텔 영수증과 성관계 동영상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도를 넘은 거죠, 완전히. 이 경우는 위자료로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상간녀의 만행을 폭로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전남편과 결혼한다면은 모르겠는데 또 일설에 의하면은 전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른 남자의 인생도 망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한 것인가요? 어쨌든 분노 감정이 컸겠죠. 전 부인은 상간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초대받지는 못했겠죠.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폭로를 하고 결혼식을 좀 방해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국민 여러분 너무 거창한가요? 그것을 본 네티즌들은 주로 전 부인의 편을 들었죠.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온다면 자기도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저는 변호사고 법적인 쟁점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산 결혼식 불륜 뭐 이런 키워드도 있던데요. 불륜이 뭘까요? 불륜은 윤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될지언정 형사로 간통을 했다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것은 좀 과하다는 것이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 너무 강한 제재라 침해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형벌은 최소한이어야 하니까요. 이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습니다.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륜이라고 표현한 게 뭘까요? 꼭 형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불륜, 윤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번 대구 상간녀 결혼식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핫 키워드가 된 이유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보통 불륜이라는 것은 간통 또는 민법 제840조 제1항에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대구 상간녀 결혼식이나 대구 상간녀, 국민은행 상간녀 하는데 상간녀가 뭡니까? 상간녀는 쉽게 간통의 상대방 여자입니다. 한자어죠, 다. 상은 상대할 때 상이고요. 간통할 때 간이고, 여는 여자 할 때 여죠. 간통한 남자는요. 유부녀와 간통한 남자는 상간남이 되겠죠. 그래서 유부남과 간통한 여자가 상간여듯이요. 소위 바람핀 배우자, 보통 법률 용어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책임 있는 배우자라는 뜻이죠. 유택 배우자와 성관계를 한 여자, 간통한 남자의 상대방 여자를 상간녀, 간통한 여자의 상대방 남자를 상간남이라고 합니다. 먼저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걸 폐지한 것이지 민사상 불법행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구 상간녀, 국민은행 상간녀, 국민 여러분 분노하시죠? 저도 짜증이 납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죠.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적 보복, 복수는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거기 결혼식 가서 남동을 피웠다 이러면 오히려 위자료 청구에 불리합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깎여요. 그러면 이런 대구 상간녀의 결혼식에 그 상간하고도 결혼한 그 여자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복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겠죠. 법은 증거로 통해서 입증된 것만 사실로 봅니다. 저 여자가 바람 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봤어요.
본고를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영상을 녹화를 했거나 사진을 찍었거나 아니면 카톡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거나 뭐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그냥 봤다, 내가 안다, 궁예입니까? 시인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것아. 송구하옵니다 폐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보니 네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내군은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폐하. 그걸로는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부정행위, 불륜이 있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증거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찍으면 사실 그거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증거 채집할 때 불법을 해서 그걸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서 쓸 수 있는 증거인지 아니면 증거 채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카톡이 주로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요즘 많이 카카오톡이 줄임말이죠. 카톡 메시지로 뭐 사랑해, 이모티콘 보내고 이성 간에 보내는 거는 부정행위로 보이죠. 그리고 뭐 언제 외박하자, 뭐 모텔 어디서 만나자, 그럼 불륜의 증거가 됩니다. 모텔에 들어갔다 나왔다? 빼박이죠. 뭐 모텔에서 무슨 회의를 했다, 얘기만 나눴다. 본인들이 입증하기가 반증이라고 하는데요. 힘들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차량에 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강 큰 남자들이나 강 큰 여자들은 자신의 차에서 상간녀, 상간남을 태우고 다니고 모텔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찍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상간녀 그리고 간통을 한 배우자를 인사상 손해배상 하실 때 증거부터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블랙박스 수집하시고 카톡을 보려고 핸드폰을 몰래 뒤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뭐 남편이 잠시 켜놓고 간 핸드폰, 부인이 잠깐 켜놓고 간 노트북에서 보는 것은 뭐 그렇게 범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캡처하고 채증했던 거, 자기가 뭐 카메라로 찍던가 이런 뭐 배우자가 어딘지 몰라서 따라가 봤다. 그래서 모텔에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들 그런 거 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상간녀나 상간남 혹은 배우자랑 통화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대화자 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자신이 대화자면요. 남들이 대화하는 걸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대화해서 자백하는 거, 야 그래 그 여자랑 잤다. 아 그 남자랑 잤어요. 당신 남편이랑 잤는데 우린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거 어쩌라고 뭐 이런 사랑과 전쟁. 요즘 에로 부분가 그런 것도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걸 다 녹음해 두십시오.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녹음해서 그 뻔뻔스럽게 하는 말들을 제출하면은 위자료 받을 때 훨씬 유리하겠죠. 재판상 이혼할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증거들을 확보하시고 이 증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내야 되는 증거인지 안 내야 되는 증거인지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술을 결정할 때 수술을 할지 약물로 치료할지 누가 결정하나요? 의사가 결정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병원 의사에게, 소송은 변호사에게 명심하시고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증거들 잘 파악하신 다음에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은 좀 안타까운데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서 간통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엄청 크게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손배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위자료에 대해서 크게 드라마틱하게 인정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 간단한 그냥 문자 정도 주고받고 밖에서 만난 정도 이런 정도의 위자료가 좀 낮고 대구 상간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그 경우는 뭐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네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증거를 수집이 본인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할 수 있죠. 각 통신사별로 이 상간녀 상간남의 연락처 얼마나 통화했는지 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거 확보가 많이 잘 돼야지 위자료에 유리하고 뒤에 얘기할 재산 분할에도 유리하겠죠.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위자료만 받아옵니까? 아닙니다. 소송 비용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니까요. 소송 비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게 변호사 선임료죠. 두 번째 인지액, 세 번째 송달료. 뭐 인지액, 송달료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변호사 선임료일 겁니다. 받아오는 위자료 액수에 따라서 소송 비용 분담이 나눠지고 저한테 지급하셨던 변호사한테 지급하셨던 소송 비용도 상간녀나 상간남한테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안 하면 변호사 선임료는 못 받는 것이죠. 이겨도 못 받는 것이죠. 승소해도.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간녀, 상간남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소멸시효죠. 전에 제가 문종타의 성공변론 나오나요? 거기서도 쓰는데 소멸시효는 취지가 뭡니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날로부터 3년, 있는 날로부터 10년 기억하십시오.
보통은 안날이 되겠죠. 알았는데 참고서 넘어가서 3년이 지났다? 그럼 청구 못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예전에 나이가 드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 이렇게 간통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여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냐 하시는데 항상 소멸시효를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당했다 생각하시면 변호사 상담부터 하십시오. 상담은 자료 상담과 방문 상담, 전화로 길어지는 것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병원 진료받을 때 공짜로 안 하잖아요. 저 이 영상 보시고 블로그 보시고 무료로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국선 봉사를 하지만 국선으로 봉사하는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상담 못 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위자료 소송합니까? 그러니까 법률 상담은 유료인 거. 소송 너무 길다. 합의하겠다. 합의의 방법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보면 물 끼얹어 버리고 싶고 머리끄댕이 잡고 하시고 싶죠. 그러면은 오히려 폭력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고 위자료 다 깎입니다. 변호사는 제가 뭐 그 여자 때리거나 뭐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려고 변호사 선임합니까? 아니죠. 그때 저는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소송 가실래요? 소송 가시는 것보다 이 정도로 합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또 목소리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설득해가지고 합의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합의 대리를 하고 합의료의 뭐 20% 정도 그런 성공보수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송을 가겠다, 합의를 해보겠다,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문제가 누굴까요? 상간녀, 상간남일까요?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죠. 상간녀, 상간남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몰랐다. 예, 그런 것도 뭐 변호사 선임하시면 그런 거짓말 하는 거를 다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배우자가 바람핀 거죠. 배우자가 자기가 부인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어떡하실 겁니까? 참고 살 겁니까? 헤어지실 겁니까? 헤어지기로 마음먹으면 협의 이혼을 하시고 협의가 잘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조정 신청을 해보시고 그런 것도 안 되고 버틴다.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있습니다. 제840조 제1호가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왜 부정한 행위를 1호로 넣었을까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정한 행위를 안 하는 겁니다. 자유연애하고 간통하고 다니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서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 시효와 다르게 더 짧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더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외도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그 안에 이혼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알고도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참고 산 걸로 보겠다는 것이죠. 뭐 갑자기 10년 전에 부정행위 한 걸로 재판상 이혼 청구하고 하면 언제든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혼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위법자가 결단한 것이죠. 안날로부터 6개월은 좀 짧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뭔 얘기입니까? 아는 순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혼 청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당연히 할 수 있겠고 재산분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것들은 제가 성공변론 칼럼에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 기회 될 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YTN 그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님 진행하셨던 건데 양담소에서 출연해서 했던 그것도 링크로 하나요? 예. 댓글에 남길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가정에 파탄나고 이혼당한 여자가 일을 하려고 대구 상간녀가 결혼하는데 찾아가서 양가 부모들에게 알리고 하객들한테 알리면서 소리를 질렀던 분노했던 전처 상간녀의 피해자 그 여성의 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와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첫째 사실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죠. 공공연하게 상관했다는 거는 사회적 평판에 가장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거니까요. 만약에 허위라면 가중처벌 되겠죠. 결혼식 일본이 망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또 협박이 되겠고 폭행도 있을 수 있고 업무방해도 되죠. 업무라는 게 계속하는 업무가 아니라 일회성 업무도 업무가 됩니다. 예식이나 방해한 거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피해를 받으셨던 전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간녀 어떻게 해결할 거로 돌아와 보면 교훈이 되는 것이죠. 사적으로 복수하지 마라. 자기가 오히려 형사고소가 되고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에서도 감안돼서 위자료 액수가 엄청 깎인다. 그런 사실을 명심하시고 일단은 흥분되는 걸 가라앉히시고 변호사를 꼭 찾아오십시오. 결혼식장에서 폭로를 하고 그 소리를 질렀던 여성분을 변호해보자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결혼하려는 남자가 자기 전 남편이 아니라 딴 남자면 그것을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요구하겠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은 사실 무죄입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혼식 가서 방해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할 것인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주장할 것인가 취사됩니다. 참고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변호사 계시던데 저도 이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자료 한번 나가나요? 자, 그리고 청구 정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걸리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위자료 청구 간통한 현장을 확실하게 증거로 잡지 않으면 좀 낮아지겠죠. 부정행위 정도로 보니까 1,0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5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소송 비용을 상대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 비용을 재판으로 좀 끌어줘라, 괴롭혀달라 이러면 뭐 재판을 한도 없이 끌 수가 있습니다. 1년 넘게 끌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정으로 빨리 끝내달라. 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는 걸 반해서 이제 합의를 해서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합의금만 받고 끝내겠다. 마지막으로 윤종탈TV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죠? 주변에 혹시라도 상간녀나 상간녀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 링크를 보내주셔서 참고하시라고 하시고 절대 대구 상간녀의 피해자였던 여성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고 뭐 이런 걸로 고소를 당하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상간녀 직장 주성으로 위자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보는 상간녀 회사의 소문이 다 나겠죠. 그런 거 합법입니다. 좀 깔끔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적어도 결혼을 했으면 자유연애를 하고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 마음껏 만나고 싶으시면 이혼하세요. 이혼하시고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불륜, 윤리가 아닌 것을 막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비난받는 행동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키워드로 핫 이슈가 돼서 저도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맙시다. 너무 어떻게 여러분, 뭐 똥차 가고 좋은 차 온다. 그 인연이 아니었던 사람들 빨리 정리하시고 재판상 이혼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싸워드리고 손에 소위 말하는 피해를 붙이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과 성공적인 이혼, 상간녀에 대한 법적인 복수, 윤종택 변호사였습니다.